자, 여러분, 이번 원포인트 레슨에서는 우리 역량평가 면접의 실제 이런 제목으로 또 여러분에게 아무래도 많은 그 도움을 줬으면 해서 한 원포인트 레슨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다룰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종종 악성 민원에 시달릴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담을 소개하시고 대처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악성 민원 키포인트, 그러면 이제 옥상에다가 태양광 에너지 그 발전소를 설치하는데 그것으로 수면 방해가 있다는 둥, 또 소음 때문에 또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이제 새가 와서 새들이 여러 가지 이물질도 또 시끄럽고 이래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교 체육행사 이런 문제를 놓고 너무너무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 심지어 그 해당 담당자가 타부서로 전보를 갈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악성 민원에 시달릴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처럼 답안 작성의 기본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낱개 문제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먼저 면접에서 꼭 금해야 할 것은 가장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된 행위는 거짓 행위죠. 다시 말하면 몸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제가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뭐 에토스, 페토스, 로고스 그래가지고 인격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 말에 예를 들면 여기에 악성 민원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말 속에 내가 공직자로서의 윤리, 공직윤리가 몸에 묻어서 나와야 됩니다. 몸에 묻어서 나와야 돼요. 이것이 가장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또 다놓을 때 예를 들면 악성 민원에 대해서 나는 공익의 보호자로서 단호한 어떤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단호한 의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자의 감성을 자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논리, 로고스, 논리에 맞아야 돼요. 우리가 논리에 맞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죠.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가장된 행위냐? 몸에서 우러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데 답안을 외워가지고 막 가장된 행위를 한다. 이건 점수를 안 줍니다. 실제로 이 면접의 평가는 이 사무관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일 눈에 보인 것이 외워갖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진솔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평상시 우리가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처리할 때 실제로 느끼고 실제로 행동하는 대로 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듣는 사람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직생활을 25년, 30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당했을 때의 그 억울함, 도저히 설득하지 못했을 때의 그 좌절감, 그러나 내가 끝까지 이 악성 민원에 져버리면은 공익의 보호자로서 내가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있는 그대로 피력을 하면 됩니다. 다만 논리에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에 맞으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이 말은 10번도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을 평가를 하려면 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리듬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락은 이게 단조 음악인지 장조 음악인지, 리듬이 8분의 6박자인지, 셈 여림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그걸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본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 프레임은 많은 것 같지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이 프로그램은 뭐 효과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민주성도 있고 또 민주주의도 있고 합법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기본 프레임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적용해야 할 기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사용해야 할 키워드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최우선 업무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합법성, 효과성, 능률성, 생산성, 민주성, 민주성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근데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한 민주주의가 있고요, 강한 민주주의가 있죠. 약한 민주주의는 숫자에 의존하는 거예요. 숫자. 그러나 이 숫자는 우리 교육에서도 좋지 않고 너무 숫자를 따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Don't play number game. 이 숫자 놀이는 아주 안 좋아요. 단수가 가장 낮아.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결정할 때 손들어 그래가지고 다수로 결정하는 이것은 아주 약한 민주주의고 단수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자, 우리 산으로 갈까? 강으로 갈까? 산으로 가자는 사람이 50명, 그 다음에 강으로 가자고 온 사람이 50명, 결정이 안 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회를 보는 사람이 강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자기랑 가까운 사람을. 그래서 내가 이따 저녁에 술 한잔 살 테니 강으로 가자고 하세.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2차 투표를 했더니 여기가 49명이고 여기가 51명이 됩니다. 그래서 강으로 결정돼 버리고 말죠. 이것이 얼핏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다수에 의한 결정이다 해서 수용될 것 같지만요, 여기에는 중대한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5대5였거든. 근데 한 명이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 명이 49명의 의견을 묵살시켜버리는 굉장히 중대한 오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이 두 분이 싱가포르에서 이런 어떤 고위급 회담을 해서 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의사결정을 할 때 다 수로합니다. 그래서 찬성 99.9가 나와버려요. 이걸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굉장히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어떤 국방 문제, 애교 문제를 99.9%의 찬성을 얻어서 시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약한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숫자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스러운 민주주의인지. 그 다음에 법규에 의존하는 해결. 우리가 이제 악성 민원이 있을 때 법에 따라서 아주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하겠다 그러지만요, 이 합법성은 역대 독재 정권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고, 이 합법성과 민주주의는 상극입니다. 진해하고 탁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재판에 의존한다, 이렇게 법규에 의존한다, 이것은 가장 단수가 낮은 민원 처리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강한 민주주의냐? 이제 이것은 수기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잘 익은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숙련된 잘 성숙한 민주주의, 그게 더 좋겠네요.
저는 수기민주주의가 익숙한데 이게 잘 어색하면 성숙한 민주주의는 이겁니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는 발로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는 민원 해결. 이제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100번 민원이 들어오면 다 응대를 해야죠. 예, 다 응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악성 민원이든 뭐든 응대를 한다는 것하고 그 사람의 민원대로 따른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고 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있으니까 쓰지 않겠어요. 그리고 충분한 정보 공개를 해야 해요. 그리고 합의문을 작성하는데 책임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남북한이 정상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왜냐면 그게 각광을 받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번이고 이렇게 의견을 듣고 그것이 이 전 세계가 보는 데서 다 비밀스럽지 않게 정보 공개를 했죠.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이런 자세.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우리가 민원인으로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민원을 처리할 때 공무원은 일단 민원인의 입장에 선다. 이해관계자는 다 참여를 시킨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공개한다. 그리고 합의문은 반드시 책임자가 작성한다. 그리고 공개한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후 이행 보고회까지 갖출 때 이것이 완전히 강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성 민주주의란 건 뭐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공개하고 법전 다 설득을 하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이제 등장하는 단어는 단호한 뭐라고 할까요? 예산 지킴이 또는 이 행정의 신뢰도 지킴이 또 공직윤리 지킴이로서 우리 행정실장이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실까요? 여기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민원인이 대표성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인 예를 들면 그것이 무슨 나무 조성을 놔두거나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에다가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위해서 야광 무슨 전광판을 만든다거나 태양광 에너지 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잖아. 이 악성 민원인이 이분이 이해 관련자를 대표하고 있는가 이거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거예요. 적극 수용을 해야 합니다. 약간의 무리가 있어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민을 대표하고 있어.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거기에 뭔 불편을 느끼고 있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말 같질 않아. 전문성이 떨어져. 이럴 때는 전문가를 모셔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민원인은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학교 대표로서 우리 행정실장에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전문가를 모셔와서 이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하고 이분이 참여하는 것이 요 민원인 제기한 것이 맞냐.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 맞고 비록 대표성이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진 주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소를 옥상에다 만들면 거기에 어떤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어디다가 만들어야 한다, 몇 층에다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전문성도 없어서 중요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을 설득을 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차단하는 것이 공익의 지킴자로서 이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분이 거기에 전문성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시설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이해관련도 없으며 주민의 대표성이 없어요. 이럴 때는 누구를, 그 민원인 학교 대표는 당연하고 요 사람을 끌어와야 돼.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람의 의견하고 요 민원인의 의견이 다를 때는 이 사람의 의견을 맞춰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실제로 악성 민원은 이겁니다. 사실은. 예. 왜냐면 이해 관련도 없다. 별로 불편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그 어떤 악성 민원을 제기해.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성도 없단 말이야. 이럴 때 우리는 참 속된 말로 정말로 난감하죠. 이때는 과감하게 수용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익을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또 공익의 지킴이로서 이것이 타당하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런 것까지 수용을 하고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거기에는 예산 낭비와 행정력의 낭비, 더 중요한 것은 진리가 왜곡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히 차단을 하는 것이 민원의 해결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면접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런 어떤 계획도 없이 그 말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평가 지표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가장된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실제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이게 합법적일까? 이게 민주적일까? 또 이 사람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그 프레임을 동원을 해서 나름대로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을 진솔하게 얘기하면 채점자가 알아서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합니다. 알아서 그 사람의 논리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열정과 감성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다음 또 원포인트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